네, 비시즌 컨텐츠 한화 이글스 역대 베스트 9이거든요. 원래 포지션별 베스트 선수들. 근데 이제 뭐 선발 투수들도 5선발까지 좀 뽑아보고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투수들도 뽑아보고. 근데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이 기준을 잘 안 정해버리면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커리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뛴 포지션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격수 장종훈, 저도 너무 넣고 싶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종훈, 김태균, 뭐 유격수 장종훈, 1루 김태균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좋지. 저도 알지만 이게 너무 편법이 들어가면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빼겠다. 그래서 가장 많은 포지션으로 뛴 그 선수의 포지션으로 적용을 하겠다. 두 번째, 한화에서 최소 3시즌 이상은 뛰어야 된다. 한 시즌 막 뛰었는데 뭐 한두 시즌 뛰었는데 뭐 이걸로는 안 되고 최소 이제 3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쌓은 기록만 놓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그러니까 원클럽맨만 놓고 뽑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삼성도 양준혁 선수를 빼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클럽맨만으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한화에서 쌓은 기록으로만 놓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총 3인까지 딱 뽑겠다. 그리고 기준 2, 그러니까 최소 3시즌 이상 뛴 선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 외국인 선수는 폰세 와이스 넣어야 되니까 커리어의 평균 누적 임팩트 등을 고려해서 주관적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선발부터 갑니다. 한화는 진짜 이 5선발이 대박이에요. 1선발 류현진, 9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선수 244경기 뛰었고요. WAR 47.69입니다. 117승, ERA는 2.9695.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KBO 통틀어 210승 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진우 코치님이 가지고 계신 210승 도전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페이스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류현진 선수가 7시즌 뛰고 메이저리그 갔었는데 2026 시즌까지 하면은 10시즌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류현진 1선발은 뭐 하나뿐만 아니라 그냥 KBO 전체를 통틀어도 1선발을 할 수 있는 해 마땅한 선수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이 자리에 있고요. 2선발 두 번째 폰세입니다. 한 시즌 뛰었지만 뭐 기록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폰세를 안 넣을 수가 없었다. 3선발 와이스입니다. 2시즌 뛰었고요. 1.5시즌이죠. 정확하게는 WAR이 외국인 투수 WAR 1위에요. 역대 이글스 외국인 투수 WAR 1등인 와이스를 뺄 수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ERA 3.16 뭐 이렇고요. 4선발이 우리 정민철 해설위원님 16시즌 뛰었고요. 162승은 우한 통산 최다승이에요. 이 기록을 깰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막 진짜로 뭐 지금 최원태 선수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한 최다승 162승이 쉽지가 않은 기록이라서 그렇고요. WAR 51.74를 찍은 한화 이글스의 영구 결번 선수죠. 그리고 5선발이 우리 송진우 선수. 물론 이제 정민철, 송진우 이 두 투수는 4선발, 5선발 그냥 알아서 취향대로 나누면 되고요. 송진우 코치는 21시즌 뛰었고 672경기 WAR 62.24 210승 리그 최다승 투수죠. ERA 3.51 뭐 이닝 뭐 최다승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5선발만 놓고 보면은 어느 팀의 역대 5명 선발 이렇게 꼽아도 뒤지지 않는다. 한화 이글스가 이 5선발만 놓고 보면은 최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탈락자들 한번 보면 한용덕, 이상군, 한희민 뭐 이런 많은 불세출의 투수들이 있지만 여기에 들기는 좀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셋업맨도 꼽아봤습니다. 정우람 우리 코치님 9시즌 이글스에서 오래 뛰었어요. 그러니까 SK에서 10시즌 뛰었는데 한화에서도 9시즌 뛰었으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은퇴 이후에 한화에서 코치 생활도 하고 계시니까 하나의 레전드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405경기 뛰었고요. WAR은 9.24, 135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ERA는 3.63을 기록을 했습니다. 클로저 마무리 투수 뭐 이 선수 일 수밖에 없죠. 구대성. 네, 13시즌 569경기 WAR 마무리 투수인데 31.09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대성 투수는
뭐 전성기 때는 선발로도 나왔다가 뭐 다승왕 했던 때도 있었고 MVP 받았던 96 시즌에는 뭐 마지막에는 막 선발로도 나오고 18승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무리 투수인데 7회에 나와서 3이닝 세이브 한 건 뭐 일상다반사였고 뭐 그랬습니다. 214 세이브, ERA는 2.85. 구대성 투수가 영구 결번 안 된 게 진짜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투수진은 진짜 짱짱하다. 불펜 투수들만 너무 많이 뽑으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요 7명만 한번 뽑아봤고 이제 야수 포지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는 후보군들이 조금 있어요. 3명의 후보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훈 9시즌 1079경기 한화이글스에서만, 그러니까 최재훈도 사실은 이제는 한화이글스의 레전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WAR 24.65, 타율 2할 6푼 6리, 홈런 26개. 그리고 우리가 기억 속에서 좀 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좋은 포수가 있었어요. 김상국이라는 선수인데 10시즌 뛰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1996년, 7년 뭐 이때까지 뛰셨는데 980경기, WAR 18.98. 공수겸장 이미지가 있었고 홈런포도 꽤 가동을 했던 선수예요. 쉬운 6개, 2할 오픈 6리였습니다. 그래서 김상국 포수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시대에 야구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비가 되게 좋다는 평가가 있었고, 뭐 그때는 세이버 지표, 수비 지표 같은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긴 하지만 수비력도 굉장히 좋았고 오랫동안 하나이글스의 포수를 봤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한 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 유승환 감독님 6시즌. 유승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89년도 포수 골든글러브가 있어요. 요런 수상 기록도 또 좋게 해야 되고 89년도에 홈런 20개 이상을 때렸기 때문에 포수로서 임팩트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같이 떴던 시기가 겹쳐요.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의 전성기가 좀 지날 때 김상국 코치님께서 좀 많이 뛰셔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WAR 15.82, 타율은 2할 6푼 6리, 홈런은 69개. 홈런 개수에서 볼 수 있듯이 거포형 포수였습니다. 수비력은 김상국 코치님이 좀 위였지만 아무튼 이 세 선수를 종합했을 때 저는 그래도 최재훈 선수를 꼽아 보겠습니다. 수비력이라든지 뭐 현대야구로 왔을 때 출루율의 중요성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리고 긴 시즌 뛰면서 많은 어떤 경기 출전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최재훈 선수가 이 세 명의 포수와 경합을 해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재훈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자, 1루수 김태균이죠. 물론 이제 김태균, 장정훈 이렇게 경합을 할 수 있지만 또 장정훈 코치님은 이따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넣어뒀고요. 김태균 선수 19시즌 2015경기 WAR 67.17, 한화이글스 역대 야수 중에 1위죠. 타율 3할 2푼, 홈런 311개. 이 정도는 돼야 사실 레전드 그 베스트 9 뽑을 재미가 있죠. 아무튼 명실공히 한화이글스 야수 중에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태균 선수를 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커리어 초기에는 3루수 수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1루수로 넣어봤습니다. 2루수는 정근우 선수도 SK에서 9시즌 정도를 뛰었고 한화이글스에서 6시즌을 뛰었어요. 물론 이제 SK의 레전드인 건 맞는데 한화이글스에서 보여준 모습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근우 선수를 2루로 넣어봤습니다. 684경기 WAR 17.33. 동일 기간 동안 WAR 1위가 김태균이었고요. 정근우 선수님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한화에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에이징 커브가 온 이후에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선수는 없고, 타율 한화이글스에서 3할 7리, 홈런도 61개를 때려냈으니까 충분히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3루수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노시환 선수가 이 자리를 나중에는 꿰찼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범호 코치님, 감독님이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기아에서 지금 체면이 조금 말이 아니신데 한화이글스에서 10시즌 뛰었고 기아로 옮겨간 이후에 9시즌을 뛰셨어요. 한화에서 847경기 뛰었고 WAR 24.18, 어마어마한 레전드입니다. 타율 2할 6푼 3리, 홈런이 133개였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뭐 2000년도에 데뷔를 해서 전성기 구간이 그냥 2002년 좀 지나면서 전성기 구간이 왔는데 그때는 진짜로 김태균, 이범호 요 어떤 라인업이 엄청나게 좋았었죠. 그래서 이범호 코치님을, 감독님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유격수가 사실 이게 유격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종훈 그 코치님을, 감독님을 유격수로 넣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편법은 좀 그렇다. 그래서 유격수를 이 두 선수가 있더라고요. 역대 유격수 WAR 1, 2위가 이 두 선수예요.
이대수 선수 5시즌을 뛰면서 496경기 WAR 11.34, 타율은 2할 6푼 6리, 홈런 23개, 수비가 좋았고 2011 시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그 시즌에 골든글러브 받을 유격수가 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건 골든글러브를 받았으니까. 하주석 선수는 오랫동안 좀 꾸준히 뛰고 있죠. 13시즌 970경기에서 WAR 9.21.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주석 선수가 포텐이 터지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좀 뛰고 있고 타율도 2할 6푼 8리, 홈런은 53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글러브 유저기도 하고 그리고 WAR 앞서는 이대수 선수를 꼽아봤고 하주석 선수가 이후에 더 잘해서 이대수 선수를 앞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외야입니다. 외야도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꽤 있는데 하나이글스가 뭐 역사적으로 좋은 외야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이렇게 3명을 뽑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4명 있습니다. 4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요. 자, 후보군 4명. 일단 제이 데이비스. 뭐 데이비스는 사실상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7시즌 836경기 WAR 29.04, 타율 3할 1푼 3리, 홈런 167개. 어마어마했다. 제이 데이비스는 사실 뭐 후보에 올라있지만 그냥 중견수는 제이 데이비스가 받고 들어간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는 데이비스, 폰세, 와이스 이렇게 3명의 자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분 중에 2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정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신인왕 경력도 있고 타격왕을 차지하기도 했고 고점의 어떤 임팩트는 최고였다. 다이너마이트 타선 이끌었던 선수 장종훈, 이정훈, 이 쌍두마차, 뭐 이강돈 뭐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시즌 691경기 WAR 27.33, 타율 3할 1푼 5리, 홈런 62개. 그냥 지나칠 수가 사실은 없다. 이영우 형님, 또 유튜브 채널 이영우 라이브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3시즌을 뛰었고 이영우 형님은 솔직히 좀 저평가가 너무 심해요. OPS 같은 것도 되게 좋고 이 선수가 꾸준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WAR 수치도 보면 32.74, 오히려 그때도 잘했지만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세이버 지표들이 나열이 되면서 오히려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타율은 2할 9푼 3리, 3할을 넘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거리형 타자로 활약을 하면서 홈런도 130개 이상을 때려낸 선수예요. 13시즌 동안 우승 멤버이기도 하고. 자, 송지만 우리 또 선수님도 8시즌 한화에서 뛰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송지만 너무 좋았죠. 홈런 30개 이상 친 시즌도 있고 930경기 WAR 26.53, 타율 2할 9푼, 홈런왕 경쟁도 막 했었고 막 그랬던 선수인데 팀을 옮긴 이후에도 잘한 것 더하기 하나이글스를 떠나서 더 많은 게,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오래 뛰다가 여기 와서 또 이제 커리어 말년을 함께 한 것과 송지만 선수는 하나이글스에서 시작을 해서 뒤에 가서 다른 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것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강돈 선수라든지 뭐 너무 많죠. 아까 삼루수에 강석천이라든지 이런 레전드들이 있지만 기록적으로 좀 나열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제 빙그레이글스 시절부터의 팬분들은, 올드 팬분들은 왜 강석천을 빼냐, 뭐 이강돈을 빼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어쨌건 지금에 와서 현대야구에 와서는 이런 어떤 세이버 스탯들이 좀 보편화된 시점에서는 저는 요 선수들을 일단 후보로 뽑았고요. 제가 뽑는 외야수 3명 데이비스, 이정훈, 이영우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송지만 선수가 들어갈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정훈 감독님을 또 거를 수가 없어요. 이정훈 감독님에 대한 추억은 신인왕, 타격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야구를 처음 봤던 90년도, 91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케이블 TV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중파에서 경기를 해주면 2시 경기면 꼭 2시에 시작을 안 해요. 그냥 2시 한 10분, 15분 해요. 그때는 빙그레이글스가 야구를 워낙 잘하던 때니까 틀면은 점수가 나 있어 이미. 그럼 보면은 항상 이정훈 우리 감독님께서 뭐 홈런을 쳤다거나 안타로 뭐 출루를 해가지고 뒤에 이제 클린업이 워낙 좋으니까 이강돈, 장종훈 이런 선수들이 안타를 쳐가지고 이미 이정훈 선수가 홈에 들어와 있는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코치님을 제 기억에서 뺄 수가 없다. 이거는 아주 뭐 제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명타자 장종훈. 마지막 피날레는 우리 또 장종훈 코치님이 장식을 해주셔야죠. 19시즌 1952경기 WAR 58.79, 타율은 2할 8푼 1리,
홈런이 340개, 이글스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고 이글스 역사상 가장 많은 MVP였죠. MVP 2개를 수상을 했고 홈런왕도 3년 연속 90년도부터 90, 91, 92 대한민국 최초로 40홈런 이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 제가 작년에 장정훈 코치님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게 김태균 선수가 본인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기록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세이버 지표로 봤을 때 김태균 선수가 장정훈 코치님보다 위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글스의 어떤 근본이 되어주신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속 그리고 또 MVP를 가져가기도 했고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정훈 코치님을 사실은 한화이글스의 빙그레 이글스 시절부터의 팬분들은 이 장정훈 선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둬도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순까지 한번 짜봤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거든요. 1번 이정훈, 제 기억 속에 항상 나가면 점수를 올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정훈. 2번에 정근우를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면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데이비스를 3번에 놨어요. 3번 데이비스, 4번 장종훈, 5번 김태균. 4, 5번은 바뀌어도 되지만 그래도 4번 타자 왕종훈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정종훈 넣어봤고요. 6번에 이범호, 홈런 타자 이범호. 그리고 7번에 OPS형 타자 이영우. 이영우 형님에 대해서 제가 또 칭찬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 LG의 영구 결번인 박용택 선수보다도 통산 OPS가 더 높아요. 이영우 선수가. 그래서 저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선수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송지만 코치님을 이 자리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영우 형님을 택해봤습니다. 그리고 8번 최재훈. 여기서부터 약간 좀 무게감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최재훈 선수의 전성기 때 OPS 그리고 출루율 이런 게 대단하기 때문에 9번 이대수. 자, 골든글러브 있잖아요. 유격수가 우리가 조금 그렇긴 해. 자, 넘어가죠. 5선발 류현진, 폰세, 와이스, 정민철, 송진우.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5선발이다. 그리고 불펜, 정우람, 구대성. 여기까지 꼽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의견을 충분히 내실 수도 있고 뭐 아주 주관적으로 의견을 내셔도 무방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 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